자, 문제 5-3번. 3번. TT 1급.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이자 조정 명세서 가불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가불을 클릭합니다. 자, 투자부동산인데, 자, 참고사항 한번 봅시다. 2018년 7월 15일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게 이제 회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업무무관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 이제 갭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법인 돈으로 해서 하면 업무무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업무무관에 해당한다는 거는 다른 목적에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고요. 2023년도는 전월 2월이 됩니다. 또는 정기월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로 봐야 돼요. 정기월 차변이 얼마? 1억 5천만원 365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업무간 자산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자료 1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다. 이것도 뭐 당연히 업무무관이긴 한데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용 처리가 끝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료 3번. 이자 비용 현황입니다. 이자 비용 현황은 여기 이제 가표에다가 치면 되는데 지금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일단 자료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자율은 10%, 지급이자는 350만원이고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자 비용이에요. 원천징수는 안 했습니다. 원천징수 했다고 하면은 세금을 냈으니 기속자 누구인지는 눈 감아줄 게 이 뜻이고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세금을 낸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불명 이제 이자인 경우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냐면은 모든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넣고 송금불산입을 안쪽에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7% 1750만원. 요거는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2% 450만원. 얘기가 없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은 자료 1, 2, 3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 참고 자료에 이 3번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접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3번에 읽어보시면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을 데이터로 이용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 조회해서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건데 넣으면 되죠. 일단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원래 이제 조회 기능 자체가 여기서는 없어요. 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한번 이제 클릭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같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딱 쳐져 있단 말이에요. 조회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도 가수금 없죠. 가지급금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 이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 조회를 클릭을 해서 이제 요렇게가 가지급금이 134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기 2월부터 정기는 없고 5월 17일 거부터 넣으면 돼요. 5월 17일 조교는 지급 해가지고 차변에 있는 금액 그대로 넣으면 돼요. 6천만원. 그러니까 김일신이 이제 대표이사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김일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되고 6월 30일에 회수를 냈대요. 그래서 회수한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돈을 또 빌려갔어. 500만원 이렇게 이제 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대여금 대체까지 했으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여기에 이제 원장 조회를 보시면서 입력해주면 돼요. 김일신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도 이렇게 딱 쳐져 있고요. 대표이사 김일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여기에 업무무관에 따른 가지급금을 넣어주면 돼요. 가수금은 있어요, 없어요? 가수금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금인 경우에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270만원짜리 이것도 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은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의 적수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표로 모아주시면은 이제 모든 계산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264,362원이 됩니다. 요게 이제 송금 불산입 최종 송금 불산입 대상 금액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 누르고 이제 세무 조정은 세 군데인 거 알았죠? 첫 번째 세무 조정은 이 부분, 업무무관에 따른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어디였지? 여기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그래서 세무조정은 세 번을 적용하시면 되고, 이제 세무조정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학계 등록에 좌클릭을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니다. 12264,362.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회사에 갖고 있어요? 이자 비용으로 다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속자가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알긴 알지만 기속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다. 그러면 뭐 기타 뭐 소득 잡을 수도 있겠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내 이게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까 나갔다 했잖아요. 그게 유언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임금을 줬어요?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로 볼 거냐? 기타 사회 유출로 보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공과금, 이거는 업무 무관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아는데도 업무 무관이니까 대표자 상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예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상여로 해가지고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세 관리 3 자,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 지급이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거에 되는 거죠. 얼마? 2,200만원. 그 다음에 32번 상여로 소득 처분한 금액은 얼마냐?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직접 얘기는 하는데 법인이 대납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세금 공과금을 되거든요. 기타 사유출 되거든요. 법인이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봐주시면 되고요. 원래 개인 거를 법인이 대납하면은 기타 사유출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 이게 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출로 되는 금액은 이 금액 두 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3464,362원이 돼요. 13464,362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